자, 후보자님 일단 장관 지명 축하드리고요. 우선은 후보자로 지명되신 이후에 첫 출근이십니다. 네. 며칠 전에 소감에서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좀 짧았어요.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어떤 장관으로 임하실 건지 먼저 포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지금도 전후방 각지와 해외에서 소임으로 완수하는 국군 장병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비군, 공무원, 군무원 등 국방가족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때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요. 만일 장관이 된다면 국군 통수권자의 국방 관련 지침과 의도를 잘 헤아려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특히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돼서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그리고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백팩을 메고 다니세요? 요거 의원 때는 주로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장관 신분이 아니라 이게 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문회 준비로 좀 바쁘실 테니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한간에 최근에 재야 시절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12.12 관련해서든 5.16이든 여러 가지 과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제도 살짝 밝히셨지만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은 어제 사실은 국회에서 좀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특히 쿠데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 앞뒤가 조금 편집이 돼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어쨌든 그와 대해서는 제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대부분 확정 판결, 그다음 지금의 정부의 역사적 평가 100% 수용합니다. 그리고 홍범도 흉상 관련된 논란이 또 있는데 홍범도 한 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흉상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시면 9.19 군사합의는 공식적으로 파기를 선언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드시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방부 단독으로 그걸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았다, 옳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견해를 밝혔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국방부 장관이 만일 된다면 일단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는 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떤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마찬가지 후보자로서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몇십 년 전 일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중대장 시절에 어떤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의 내용이 너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자 여러분께 제 입장을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상규명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진상규명의 내용조차도 조작에 누가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그걸 또 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까 법적 진행이 되고 있고요. 27살의 중대장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649년 선배였던 당시 대대장님이나 사단 헌병대 그리고 군의관까지 동원돼서 짧은 서너 시간 동안 조작을 했다. 그래서 거의 소설이라고 보고요.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면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개인 신상 관련된 좀 여쭤봤는데 정책적인 거 하나만요.
지금 그 북러가 네. 굉장히 밀접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불법 무기 거래 의혹도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밀착된 북러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국방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 구상이 있으신지요? 예, 아직 뭐 정보본부의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북러가 저렇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하면 아마도 북한의 첨단 무기 개발 등 북한의 어떤 무기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요. 그걸 상세히 분석을 해서 그에 맞춰서 그걸 또 도약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방향에 좀 더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북러의 어떤 밀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우리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시킨 것도 있지만 우리 동맹국가, 우방국가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서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기자분들 계셔가지고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예. 축하드립니다. 네네. 전직 대통령에게 도가지를 딴다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원칙적인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나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사과 표명하실 생각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하셨던 아,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청문회랑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장에서 밝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가의 선동발언 아니겠습니까? 자,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 알고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